지난주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연속 10번째 인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래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연준은 FOMC 직후 보도자료로 배포된 성명서에서 향후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된 바가 없으며 물가가 여전히 높아 금리 인하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음날 월가의 채권왕이 연준의 역대 초고속의 긴축 정책에 대해 경고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의 도래와 지역은행의 파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FOMC 핵심 포인트, 채권왕의 우려와 경고, 연준과 시장의 온도차, 그리고 금리 하락기, 채권 투자의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 5월 FOMC 결과의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새벽 동시 통역을 하고 속보로 방송을 하는 등 요란스러웠지만 오늘 쭉집게로 정리하면 슬라이드 2개면 충분합니다. 먼저 성명서 즉 스테이트먼트입니다. 3월과 5월 FOMC의 결정적인 차이는 중요한 문구의 변화에 있습니다. 3월에는 몇 번의 추가 긴축 정책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몇 번의 즉 some과 그리고 예상한다의 anticipate의 두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추가 긴축 정책의 적절한 범위를 결정할 때라고 수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은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6월부터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는 힌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지난 1년여 동안 추진된 초고속 긴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길게 진행되었지만 핵심 포인트는 두 기자와의 질의응답 속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의 지나 스미아렉 기자가 날카로운 첫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온 FOMC 성명서가 6월부터 금리 인상 중단을 의미합니까? 이에 파월 의장이 대답합니다. 오늘 25bp 인상이 전부이고 향후 금리 동결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 대신 3월 성명서에 들어있던 some과 anticipate 두 단어가 삭제되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며 6월에 동결 문제를 토의할 것이다. 이어서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키 기자가 짤막하게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을 날립니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고 오래 갈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문은 살짝 열어놓고 금리 동결이나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선을 그어버린 셈입니다. 즉 성명서에서는 두 단어를 삭제하여 금리 인상 중단이나 동결을 시사했으나 막상 기자회견에서는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발뺌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을 주었다가 곧 병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파월은 과연 변호사 출신답게 밀고 당기는 즉 밀당을 하는데 정말로 노련한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FOMC 성명서와 파월의 기자회견 분위기는 고스란히 시장에 반영되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의 3대 지수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소폭의 상승세로 횡보하다가 2시에 성명서가 보도자료로 배포되자 반짝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파월의 기자회견 때 매파적 발언이 나온 직후 급락세로 전환되어 모두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파월의 단도직입적인 말이 결정적으로 증시에 찬물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뽀순이가 묻습니다. 월가에 채권왕이 있다고 하던데 누구인지 알고 싶어. 이에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그래. 전설적인 채권왕이 두 사람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 그렇습니다.
먼저 빌 그로스가 채권왕의 원조입니다. 그는 1971년 핑코를 창업하여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로 성장시켰습니다. 토틀 리턴 펀드를 운영하여 채권 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는 직관에 의존한 운영 스타일을 통해 전설적인 채권 투자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핑코를 사직하고 끝내 2019년 공식 은퇴했습니다. 여기 이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은 그의 저서로서 그가 채권 왕으로 성공하기까지의 스토리와 투자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국내 번역판도 있는데요.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여기 오른쪽은 제프리 건들락입니다. 2009년 더블라인 캐피탈을 창업했고요. 지금 CEO로 있습니다. 2011년 빌 그로스의 투자 수익률을 추월하여 신채권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건들락은 수학의 영재답게 정확한 금리 예측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관리 자산, 즉 AUM이 1,400억 달러, 약 180조 원에 달하고요. 개인 재산도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500대 슈퍼 리치에 속할 정도입니다. 5월 FOMC가 끝나자마자 신채권왕 건들락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대해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연준 역사상 1년여 동안 10번 연속 기준금리를 초고속으로 500bp나 끌어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건들락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금리로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밀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CNBC와 또 다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한 지역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은행 위기는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만 끝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즉 5월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은 결정된 바가 없고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여기 분석 자료들을 보면 건들락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채권왕으로서 시장의 분위기를 여과 없이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연준과 시장의 금리 예상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위쪽의 청색 선은 파월 의장이 언급하는 기준금리입니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없는 평행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시장은 다릅니다. 그 밑에 노란색 선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합니다. 즉 금년 중으로 3에서 4차례 금리가 인하되어 연말에 금리가 4.25%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 워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여 12월에 4.25%까지 하락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과 시장 사이에는 온도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 중 금리 인하는 없다는 파월의 연준과 6월, 7월경부터 피벗하여 연말의 금리가 4.25%까지 하락할 것을 기대하는 시장 사이에 한치도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은행 위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0개에 가까운 은행들이 붕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또 다른 세 개의 지역 은행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은행들의 주가가 금년 들어 60에서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또한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미 파산한 은행들의 총 자산 손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왕 건들락의 경고가 결코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파월 의장에게 외칩니다. It's over, 즉 이제 끝났어.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준의 분홍색 기준금리, 연방기금리 FFR은 이미 오를 때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맨 위에 청색선 인플레이션은 느리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검은색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3.5%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합니다.
3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이미 완만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채권한 건들락은 경기 침체가 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년에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주어 은행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것보다 더 센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JP모건도 지역은행의 추가 파산 압력이 가중되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환경 변화는 채권, 특히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 투자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월 FOMC 이후 채권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거시경제 변수들을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힘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의 우위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므로 긍정적입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누구나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채권 투자 측면에서는 호재입니다.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므로 채권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채권 투자의 자본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의 역비례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이지요. 그림 밑은 우위와 정반대의 경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은 미국 채권 시장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선정한 탑10 장기채 ETF 상품 리스트입니다. 국채 4개, 회사채 1개, 국채와 회사채에 같이 투자하는 혼합채 2개, 그리고 주택저당증권 ETF 3개 종목 등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은 듀레이션으로서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7년 이상의 장기채 ETF 상품들입니다. 종목 추천은 아니므로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장기채 투자 열기가 대단한데요. 올해 들어서만 만기 20년 국고채에 1.5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개인별 투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게 국내 또는 해외, 개별 채권 또는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한 건들락이 경고하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기에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채권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